네, 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월세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월세를 좀 받고 싶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다가 임차인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 뒤로는 쉐어하우스를 좀 접었었는데요. 고시원 난이도가 상당하지만 또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공부될 게 많아서 한번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물건은 용인 동백에 있는 물건인데요. 물건 제가 두 개를 지켜봤는데 한 번 유찰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개가 낙찰이 됐습니다. 총 두 개인데요. 자, 용인시 기흥구의 호수타워 건물 면적 63평에 한 개의 호수가 10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고시원이 9층, 10층이 있는데 9층이 먼저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4억 5천인데 4억 5천에서 약간 넘긴 금액으로 낙찰이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은 6월 5일에 3억 1,50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인테리어를 최근에 한 것 같아요. 아주 되게 깔끔해 보이고 서울에 있는 고시원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고 깨끗해 보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물건은 3억 1,500에 진행 중이고 6월 5일에 입찰을 하시면은 되는 물건입니다. 고시원 매물은 매물을 올리는 사이트가 좀 따로 있는데요. 고시원 매매, 고시원넷, 고시원 할리닷컴 이런 사이트들 앱으로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주로 거래를 하고요. 물론 거기에 올라온 것은 호가이기 때문에 직접 봐야 됩니다. 고시원 원장님들은 주로 이런 데서 매물 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에 하자는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감정평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물건인데요. 우리가 아파트 경매를 할 때는 감정평가서까지 볼 필요가 없는데 아파트 말고 다른 물건들은 감정평가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고시원 이런 물건, 빌라, 공장, 토지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감정평가 뭐 9억 총 2개, 9층 하나, 10층 하나 똑같은 물건이라 4억 5천씩 감정을 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토지 면적 이런 거 있고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그거는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용도가 사무소인데 원룸고시텔, 공부상 의원인데 원룸고시텔이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여기 유사부동산은 상가로 해서 감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공부입니다. 용인 에버라인에 있는 여기 바로 역세권 상가에 고시원이 있고요. 보면 한 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체 화장실이 있고 안에 방이 있고 현관이 있고 화장실이 다 있는 구조입니다. 상가가 크지 않아가지고 창문이 없는 방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외측으로 창문이 다 있는 방이고요. 9층, 10층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건물의 9층, 10층이고요. 보시면은 뭐 주변은 좀 깔끔하고 인테리어를 잘 했어요. 엄청 깔끔하게 얼마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내실도 감각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임차인께서 인테리어를 잘 하셨는데 지금 경매로 나와서 임차인이 여유가 있었다면 임차인 낙찰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임차인은 입찰을 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은 9층, 10층을 다 함께 계약을 한 것 같고요. 5천에 330이니까 한 층에 150만 원에 165만 원씩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공부상 용도가 좀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영업시설 같은 경우에 장사가 잘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아실 때 네이버나 이런 데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올려있는 사진을 보면 내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올린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프리미엄 뭐 스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안에가 좀 되게 넓죠. 생각보다 고시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굉장히 잘 해놓으셨고 창문도 크고 답답하지 않고 안에 화장실도 있어서 주방도 있고요.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 주차장도 있고 이런 업체 사진이 있습니다. 내부 시설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고시원 매물도 같이 매물 몇 개인지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또 원룸 시세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시원에 들어갈까 원룸에 들어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할 것 같아서 아까 63평 건물에 방이 10개니까 방 하나에 4평에서 5평 정도, 조금 작은 방이 있고 큰 방인데 4평에서 5평 그 사이일 것 같고요. 그럼 4평이면은 4, 3, 12 그래서 한 20제곱미터 미만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원룸 이런데 20 이 정도가 보증금 4천에 45만 원이니까 여기 있는 원룸 시세랑 우리 고시원의 컨디션 그리고 월세 시세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300에 40만 원, 이 정도랑 우리가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는 관리비가 또 있어요. 관리비가 7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까지 더한 금액을, 고시원은 관리비를 따로 내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관리비의 월세 플러스 관리비 한 금액과 우리 고시원의 월세가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있으면은 수요를 당겨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하나는 사무소, 하나는 의원인데요. 이 상가는 권리 분석이랑 뭐 수익률만 보시는 게 아니라 또 인허가도 보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어디서 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지금 공부상 용도가 하나는 사무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일종 근생, 그 다음에 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업무 시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중생활시설이에요.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 상위군입니다. 더 상위군이라서 이 위로 가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숙박시설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쉬운데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일종 근생에서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가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금 더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가가 나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수강생 한 분이 부산에 100평짜리 초역세권 굉장히 좋은 상가를, 메디컬 빌딩에 있는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그게 공부상 용도가 의원이었었어요. 공부상 용도는 의원인데 현재 필라테스랑 헬스장을 100평씩 운영을 하고 있는 물건을 10억대 낙찰을 받으셨어요. 물건 굉장히 좋고 월세도 나오는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을 미납을 하셨어요. 권리 분석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우리 수강생분은 의사하셨어요. 의사셔가지고 의원으로 쓰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공부상 용도가 의원이라서 당연히 의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과거에 있었던 주차장 면적을 법이 바뀌면서 만족을 못 시켜서 의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던 거죠. 필라테스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의원으로 사용을 하려니까 의원에 해당하는 주차장 면적, 그 다음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충족을 못 시켜서 그냥 미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필라테스로 사용하면 괜찮은 물건이었는데 의사시다 보니까 꼭 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필요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출도 알아보시고 수익률, 공실, 그다음에 컨디션 뭐 이런 것도 다 알아보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공부상 용도에 변경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용인특례시 기흥구청에서 이걸 담당자가 있습니다. 기흥구청 이렇게 쳤을 때 담당 업무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허가 신고를 담당하는 이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로 통화를 해서 이게 지금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중시설로 허가가 나는 물건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 지금 맞습니다. 제가 그 고시원을 하나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지금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로 돼 있어가지고요. 예, 의원이랑 사무실로 돼 있어서 이게 다중시설로 허가가 나는지 확인할 맞아요.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일단 고시원이라고 하셨죠? 네네, 지금 고시텔로 방이 10개씩 되어 있는 매물인데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9층은 의원, 10층은 사무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불법 사항인데 그게 그러면 일단 용도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네, 용도 변경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이제 현황도, 이제 네, 평면도 준비해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경계벽이나 칸막이벽 설치하실 때 네, 그 건축법에 맞게끔 설치하시고 그 증빙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층간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고시에 맞게끔 또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건축 기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하시설에 욕조 설치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지하층 없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시설. 지하층이요, 지하층. 아, 지하요? 지하층에다 없는 거고. 네. 네.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실별로 학습,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네.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시설, 네. 지사, 네. 휴게, 세탁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층 이상일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2m, 이하 부분에 여닫이문, 창문, 네. 네, 이런 것도 설치하셔야 되고, 복도도 1.2m 네.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음 방지, 네. 경계벽 구조 기준도 맞추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도면과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미 그 고시텔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불법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매수할 때 저희가 증빙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사실 그 불법 사항이어서 네. 그 조치를 해놓고 그 원상복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원상복구요? 네. 지금 이미 그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매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매수 입장에서 그거를 증빙을 제가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위법 사항이니까 저희가 고발 조치하고 시행 지정 명령대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뜯어야 되는 건가요? 원상복구를 시키던 아니면 양성화를 하셔야 되는데, 양성화하실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현행법에 맞춰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상으로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원상복구하고 다음에 용도 변경을 받으시고 네. 하셔야죠. 사실. 만약에 이게 근데 네. 계속 원상복구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대장팀이고요. 지도팀에서 네. 불법 용도 변경으로 해가지고 시정명령 나가고, 시정명령 안 이루어지면 뭐 과태료나 이런 것들 나갈 수 있죠. 계속 내는 건가요, 과태료를?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에서 잘 모르겠어요. 네. 지도팀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를 기준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요? 이 기준을 맞추려면은. 보통은 그 법제처 가시면 네. 고시원 기준 아니면 다중이용업소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네. 잠시만요. 보통은 건축법 보고 저희가 하거든요. 네. 아니면 네이버에 고시원 그 건축 기준 치시면 네. 요약으로 해놓은 거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 보셔도 되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물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물건인데 4억 5천에 너무 높게 받으신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 운영자가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양성화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그 기준에 맞는 서류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데, 난이도가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높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는 아니고 하면은 되겠죠? 보니까 복도 넓이나 창문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없는 고시원인데 이미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새로는 허가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시원들이 그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자를 5%로 계산했을 때 4억 5천에 5%, 그럼 전체 수익률 5%로 하면은 2,250만 원, 1년 이자가 2,250만 원이면은 월 180
7만 원 정도 되고 공과금이 또 나올 거예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 그리고 월세가 보면 아까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인 것 같은데 4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그리고 공실도 있을 거니까 350만 원에서 공실까지 한다면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에 비해서 너무 4억 5천이라는 너무 좀 높은 것 같고요.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이걸 양성화할 자신 있으면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양성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주택을 주로 투자하시다 보면은 주택을 그냥 주택으로 쭉 사용을 하기 때문에 허가 변경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데요. 상가는 주차장, 허가 면적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서 입찰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많이 받으세요. 땅TV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